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작업하는 순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작업하는 순서요. 맨 처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요 Alt하고 F11번을 누르게 되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4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뜨는데 거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그 메뉴에서 삽입이라는 그 메뉴에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듈을 우리가 삽입해서 이 모듈에다가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그 코드를 그 명령 코드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그거를 이제 종료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갔죠. 그럼 우리 수식 입력줄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함수 삽입하고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에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만든 함수 그걸 이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 함수 인수를 입력해라 라고 해서 함수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그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 버튼 꾹 누르고요. 키보드 맨 위에 상단에 보게 되면 F1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 같이 누르면 됩니다. 해서 Alt하고 F1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이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 있어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서 이제 모듈이라는 걸 우리가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모듈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이곳에 아무것도 없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떤 문제를 풀든 사용자 정의 함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다 이제 코드를 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나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얘를 꺼도 되고요. 아니면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엑셀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눌러서 엑셀로 되돌아가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을 만약에 껐어요. 끄고 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을 때 여기가 이제 수식 입력줄이죠. 그 앞에 보게 되면 fx에서 요게 이제 함수 마법사 이제 불러오는 거거든요. 해서 여기서 이제 함수 마법사 요 아이콘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하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이곳에서 우리가 함수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범주 선택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최근 사용한 함수라고 돼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맨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맨 밑에 이제 사용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나면 맨 밑에 생겨요. 생기면 그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인수를 이제 입력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이제 함수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작업 순서가 이렇게 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요. 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함수를 보고 얘기해요. 해서 우리 엑셀에서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썸이 됐든 에버리지가 됐든 이런 함수 있죠. 이런 함수를 우리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계산하는 그 작업을 보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요. 우리가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비주얼 베이직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깊숙하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실제 이제 커말 1급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if라는 그 문법이 있어요. 이 문법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우리 셀렉트문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폼은 이용하는 거에서 대부분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f 명령어 쓰는 거, 그리고 우리 select 명령어 쓰는 거, 그 두 가지가 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그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법 형식 알고 사용법만 안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if부터 시작해서 문법 좀 보자고요. 우리 if문 같은 경우는 if로 시작하고요. and if로 끝나요. 그리고 if라고 쓰고 then이라고 쓰는데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조건식을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여기 실행문 1에 있는 거를 실행해달라.
만약에 이 조건 1의 식을 만족을 못했어요. 못하면 else로 넘어갑니다. else로 넘어가서 다시 if가 나왔죠. 해서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식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then 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조건식을 만족하게 되면 실행문 2, 이곳에 있는 거 실행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else로 넘어와서 여기 실행문 3에 있는 거 실행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예시 좀 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총점이 8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조건식 쓴 거예요. 80점 이상이면 평가라는 곳에다가 우수라고 그 값을 반환해달라.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총점이 80점이 아니래요. 아닐 때는 이제 else로 넘어와요. else로 넘어와서 여기서 다시 이제 if 물어보죠. 그러면 총점이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60점 이상이면 평가에다가 보통을 반환해달라. 근데 60점 이상도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else로 넘어와서 평가라는 곳에다가 우리 노력을 요한다. 노력 요함. 요 네 글자를 이제 반환해달라. 그렇게 이제 쓰고 and if 해서 if문이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해서 요거를 이제 문제로 표현하게 되면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평가에다가 우수를 반환해달라. 아니면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보통이라고 반환해달라. 아니면 그 외에는 이제 노력 요함 요거를 이제 반환해달라. 그렇게요. 해서 요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를 이제 if 명령어를 이용해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실제 실기시험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법이요. 우리 select case 쓰는 거예요. 자, select case라고 이렇게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 수식이 됐든 변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쓴 수식이 됐든 변수가 됐든 그런 거 있죠. 그곳에서 나온 그 값이 여기에 만족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1에 만족하게 되면 실행문 1에 있는 거 실행해주고 조건 2에 만족한다면 여기 있는 거 실행해달라. 만약에 조건 1하고 조건 2를 둘 다 만족 못하면 무조건 이 케이스 else로 넘어와서 실행문 3번에 있는 거 실행해달라.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select case로 시작하고 end select로 그렇게 이제 끝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시 좀 보세요. 자, select case라고 쓰고 총점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총점에 어떤 특정 점수가 들어있겠죠? 그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평가에다가 우수 반환해 주세요. 만약에 총점에 들어있는 그 값이 60점 이상이면 우리 평가에다가 보통을 반환해 달라. 만약에 80점 이상도 아니에요. 60점 이상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 else로 넘어와서 평가에다가 이제 노력 요함 요거를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쓰고 select 구문을 끝내기 위해서 end select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문제상이 나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평가에다가 우수,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보통, 그 외에는 노력 요함 요거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select case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 예시에 나온 문제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좀 전에 우리 if문이요. if문에서 거기서도 문제가 요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일 때도 문제상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if 명령어로 써라. 아니면 select case, select 문으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지정해 준다고요. 우리가 if 함수로 쓸 수 있는 거는 select case로 쓸 수 있고요. select case로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if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요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이 돼 있을 때 지금처럼 if 명령어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select case 요걸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해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if문이 좀 더 select보다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if만 공부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둘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요. 포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for라고 쓰고 앞에다가 반복 변수 찍어주고요. 이 반복 변수가 시작값부터 시작해서 최종값까지 이제 증가를 해라. 증가하는 동안 요 중간에 있는 요 실행문을 계속해서 반복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쓰고 이제 포문이 끝날 때는 next하고 반복 변수 써주면 됩니다. 해서 그러면 이 포문은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해서 이 시작값부터 시작해서 최종값까지 갈 때까지 이 중간에 있는 실행문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세요. 그거요. 해서 지금 여기 예시에 보게 되면 반복 변수를 a라고 썼죠. 이 a에 맨 처음에 시작값이 1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스텝 1 해서 1씩 증가시켜라. 그거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a라는 변수의 시작값이 1이니까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해요. 1일 때 요 메시지 박스 A에서 요거를 이제 한번 실행해 주고요. 넥스트 A를 만나게 되면 다시 포문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1씩 증가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A의 값은 이제 2가 될 거고 2일 때도 메시지 박스 얘를 이제 실행해 줘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 A를 만나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스텝 1에서 1씩 증가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요 A는 이제 3이 될 거고요. 3일 때도 메시지 박스 요거를 이제 반복 실행해 주고 넥스트 만나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면 이제 1 증가해서 이제 4가 되겠죠. 4일 때도 우리 메시지 박스 얘를 이제 또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넥스트 A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1 증가해라 라고 해서 이제 5가 되겠죠. 5가 됐을 때도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메시지 박스 A 요거 이제 또 실행해 줘요. 그렇게 해서 총 요 메시지 박스를 5번 이제 반복 실행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그 명령어예요. 해서 어떤 특정 내용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포넥스트에서 포문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문법 여러분들이 다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잘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